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주목해 볼까요? 바로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민수패치가 어떤 테마를 가져오셨을까요? 그거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겠지만 네. 시장엔 또 약간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쪽에서도 서서히 관심이 늘어나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많아집니다. 그중에 엔터 쪽을 한번 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SM 지분 경쟁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지금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많이 가려진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 SM 지분 경쟁 그 이후의 판도를 좀 분석해 주시죠. 어떻게 그 이후 엔터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오늘로서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개 매수하기로 했던 가격 15만 원과 또한 35% 지분을 취득하겠다고 했던 게 이제 3월 26일까지인데 26일은 일요일이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한국투자증권 현장 접수 쪽으로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공개 매수가 들어갈 텐데, 근데 이번에 조금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도 여기서 처리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난번 하이브가 22만 원대 공개 매수했던 가격대 들어갔던 집은 한 15.67%, 이번에 참여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지겠죠. 상대적으로. 네.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럼 하이브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12만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차익이 뭐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민수 패치인데 이런 거 다 네. 분석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이 나온 1,100억 이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인수했었던 이수만 회장의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흐름들 보게 되면 거의 14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번 건 아니에요. 역시 민수패치네요. 저희가 믿고 보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죠? 예,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경쟁률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 10만 7,300원인데 네. 종가에 사서 빨리 뛰어가서 접수하게 되면 15만 원에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35%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개인들 지분과 또 지금 나오고 있는 하이브까지 참여했을 때 지금 보통 뭐 변수도 좀 있겠지만 모두 다 참여했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약간 비율이 35%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에 받을 확률이 35%, 나머지는 시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겠냐 안 되겠냐 뭐 여러 가지 시각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다음 주는 공개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SM의 주가 변동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벤트가 종료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대에서는 또 SM 3.0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물론 이제 시간이 나오고 SM이 이제 앞으로 변할 수 있는 가수들의 라인업들 쭉 나와야 됐을 때 그때 바라볼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이 이벤트가 종료가 되는 과정 쪽에서의 주가의 급변동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주시고, 하지만 다음을 생각한다, 낙폭이 커지게 되면 또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엔터의 매력도에 대해서도 이 지분 경쟁 이슈 외에 떨어져 있던 이쪽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가 이제 더 부각될 거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는 건지, 그러면 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리오프닝 그 전부터도 이야기는 많이 나와서요. 여기서 더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레벨 업 할 모멘텀도 있나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게 더 그래서, 중요하다? 예, 연초에 뜨겁게 달궜던 SM의 지분 경쟁은 이제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엔터사들과 함께 엔터 산업들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올해 기대감은 높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공연을 허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국인 뭐 서커스 공연이 아니고요. 이런 K-팝을 위한 장이 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 0이었다가 점프업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모멘텀을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어떤 분이 왔다 가셨냐면 네. 텐센트 뮤직. 예, 중국에서는 음악 플랫폼 거대 2개를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 뮤직 부사장이, 부회장인가요? 예, 오셔서 네네. 기획사들과 다 미팅을 하고 갔답니다. 일정을 좀 조율하면서 네네. 언제 공연할래? 뭐 이런 거 다 체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 큐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공연을 할 때마다 예정에 없던 1회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한 번만 더 추가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돈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미리 예약을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나왔을 때 그런 어떤 공연에 대한 수익 기대감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앨범 판매량입니다.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솔로 앨범만 나와도 80만 장은 나오네요. 이번에 블랙핑크의 지수도 그렇고. 네네. 네, 지금 집계는 70만 장, 80만 장 얘가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조금 있으면 리사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독 앨범들이 네.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앨범 판매량은 이제 레벨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또 이게 또 그대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공연이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트와이스가 공연을 하는 미국의 공연장이 소파이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소파이 스타디움. 이게 뭐냐면 2022년도에 슈퍼볼 열렸고요. 엄청나게 큰 규모네요. 그러면 투입된 금액이 6조입니다. 와. 그 정도의 큰 공연장에서 내년 가게 되면은 또 BTS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먼저 트와이스가 하는데 솔드아웃 됐습니다. 와.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또 공연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여파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분들도 한 9년차 걸그룹이 이 정도를 보인다. 상당히 많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보이그룹에 대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 게 걸그룹 파워로 더 큰 모멘텀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약간 뭐 트와이스의 쏠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이 모멘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SM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엔터 전반이 많이 올랐잖아요, 덩달아. 네.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어떤가요? 이만큼 이미 올라와 있는데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졌고, 그렇다면 이 실적 전망이 여기에 부합하거나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대표님?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성과와 실적 가지고 또 많이 따져보겠죠. 네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SM 이슈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돈을 이번에 기회를 많이 본 건 아니겠죠. 네네. 기회 비용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보다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정도 줄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BTS의 군입대 영향이 좀 크겠죠. 공백 영향이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얼만큼 우리 뉴진스 친구들이. 누님들이 네. 이쁘면 누님. 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만큼 이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 활동량에 따라서 또 하반기에 변화가 될 수는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떤 밸류 부담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조금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JYP 같은 경우는 올해 아이돌들이 총출동합니다. 네네. 풀 라인업이다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50억. 작년도 좋았는데 그보다 한 30%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 불핑들. 네. 불핑 누님들이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앞서 있는데 이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불확실성이 없어지겠죠. 아직은 그럼 리스크가 좀 있는 거네요, 여기는. 근데 거의 할 것 같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또 혹시나 한 분이 못하고 또 나머지만 하는 경우도 있게 되면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거는 아무래도 단기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전망하는 부분들은 한 700억대, 한 65% 증가할 거다 보니까 오히려 업사이드는 가장 큰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되면 또 탄력이 제일 붙지 않을까. 이걸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충분한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은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할 건지는 저희 마감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시장 일단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엇갈린 구간에서 코스닥은 한 번 더 탄력을 키워간 구간에서 오늘 고점에서 마무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 수급 종목에 대한 이 흐름은 조금 더 자세히 마감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 24일 금요일장 문을 닫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중심의 탄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오늘 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좀 출렁거림이 있었던 2차전지 로봇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이즈가 작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고요. 엔터와 함께 컨텐츠, 웹툰주에 대한 강세도 오늘 장 눈에 띄었다는 점 일단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세의 그 열기는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큰 손들의 움직임엔 좀 변화가 있으니까 수급상의 움직임 오늘 좀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강했습니다.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0.4%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114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종목이 큰 동력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도 힘을 받지 못한 모습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포착이 됐고요. 다만 코스닥은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탄력을 강화해 나갔고요. 저점이 아니라 장중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1% 넘는 상승폭이 오늘 그려졌고요. 820선 위에 안착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수급상으로 어떤 움직임 나왔는지 보시죠. 자, 일단 오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도가 좀 우세하게 포착이 됐는데요. 2시 구간에 매수 전환이 됐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 쪽으로 기운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3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로 체크가 되고요. 반면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오늘 매도로 기울었습니다. 물량은 2천억 원 넘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되돌림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오후장에 급격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1294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로 했을 때는 16원가량 오른 구간에서 오후장에 조금 더 움직임이 급박하게 나왔다는 부분 챙겨드리고요. 자, 이 원달러 환율 체크하면서 코스닥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오늘 매도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추가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양은 아닐 수 없습니다. 2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기관과 동반해서 팔자세가 포착이 됐고요. 오늘 지금 현재 구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강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일단 수급상의 변화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불이 나온 대형주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강화되는 구간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부분은 괄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1%대 상승 곡선 오늘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삼성전기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 조정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온 리포트 속에 2% 이상 올랐고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동반해서 3%대 강세 보인 오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소외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리조나 공장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지는 못했지만 장중에 3%대까지 하락폭이 나왔던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하락폭을 만회한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된 모습이었는데 나란히 3%대 하락폭 그리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이차는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이 많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종목의 강세는 살아있다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강했던 종목 가운데 오늘 좀 많이 좀 흘러내린 쪽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그 공세 속에 3%대 하락 흐름을 좀 연출했고요. 오늘 그래도 통신업 쪽이 비교적 선전을 해줬습니다. SK텔레콤 여기에 업종에 속한 종목 가운데 1%대 상승폭 그렸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게임중 좀 각계 전투 나왔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펄업에 있는 장중에 좀 들썩이는 모습 나왔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님께 질문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강세 탄력을 확인이 되는 구간이라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주시죠. 네, 오묘하고 애매한 시장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코스피 2400선은 지켰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거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00개 그리고 또 환율은 다시 한 또 19원 가까이 또 올라가고 있고요. 되게 뭘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어제와 또 다른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 당연히 나오는데 그중에서 코스닥은 잘 버텼다고 볼 수 있는데 수급의 한계가 개인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승이냐 이건 또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조금 좀 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가 어제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와 함께 좀 더 나았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왜 이럽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요. 쪽인데 게다가 또 뭐 엔터 쪽 웹툰 관련주 스마트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작은 섹터들이 조금씩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이 위축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확산세들도 오늘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2400선 지킬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지지권이 있는 자리죠. 이 부분도 체크 다음 주부터 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은행 관련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이 완전히 떨쳐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파나 파장이 이제 더 이상 FOMC다 금리 얘기는 못 하겠죠. 네. 또 5월달까지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과정 쪽에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 이 점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종목을 더 까다롭게 보고 선정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엔터주 마감 직전에 이야기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SMN 이제 사태 이후에 이 이슈 이후에 엔터주를 바라본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고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일단 이쪽도 성장주다. 네. 관점 쪽에서 엔터사들의 변신들, 변화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종목은 큐브엔터가 작지만 네. 강한 변화고 이번에 또 중국이 공연문이 열렸을 때 그때 선전할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큐브엔터가 눈길이 가는데 왜냐하면 여자아이들 쪽이 또 팬이시군요. 팬은 네, 여기 네. 있고요. 팬이요. 네. 근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 중국의 문호가 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이돌 가수들이 앨범 판매량이 어디가 많았냐? 1위가 에스파입니다. 네. 그리고 2위, 3위 뭐 다 아시는 블랙핑크부터 있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여자 아이돌이 4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의 팬덤이 높은데 그러면 규모가 다른 엔터사들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문호가 열렸을 때 가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제일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쪽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펜타곤 B2B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그룹이니까. 네, 그래도 그렇게 모멘텀은 있는 걸로 보셨군요. 네,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전망치가 160억 나옵니다. 작년 대비해서 136% 증가하게 되면 시총이 지금 3천억대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나왔을 때 성장의 흐름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업사이드 해도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쪽에서 아마 조금 상대적으로 좀 처졌지만 기대감은 이번 중국 관련된 문호가 열렸을 때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큐브엔터 이 종목 역시 인수정 관련해서 들썩임이 있었을 때 카카오가 뭐 손댄다 뭐 여러 가지 이슈와 힘을리면서 급등이 나오기도 했던 종목이라 네. 어디까지 바라보고 지금 자리 괜찮은 건지 정말 가격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 궁금하게 좀 설정 좀 해주시죠. 네, 기대가 없었다 그러면 벌써 2만 원대 밑으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뭐 카카오 엔터 뭐 인수 이 얘기는 잊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쪽은 이제 아닌 것 같고 혹시나 뭐 또 어떤 전략적 제휴나 뭐 이런 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기 있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그 아이돌들을 보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직전 고점 때 나오는 흐름들은 실적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돌파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저항대로 보여지는 직전 그러니까 성과가 나왔을 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약 한 25,000원부터 27,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 AS 시간이 넉넉하진 않은데 KNJ를 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애매한 시장 분위기 속에 돈이 움직이나 좀 싶어서요. 지난주에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주 가운데 KNJ 이 종목을 좀 AS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했죠. 계속 홀딩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목표가도 그대로 25,000원. 네, 이번에 관련돼서 SIC 리딩 업체 중에서 TCK에 관련된 이제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쪽과 관련돼서 그래도 이제 약간 반반 좀 우려와 기대가 같이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이 회사는 그럼 수혜를 받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수혜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오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성과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레벨업은 더 이어질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업이면 저희 목표가 거의 지금 임박인데 조금 목표가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요.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25,500원대인데 거의 다 네네. 왔고요. 네. 한 24,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오지 않나라는 아. 쪽에서
다음 새로운 고가 때면 또 가볍겠죠. 네, 그거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25,500원이었었는데 저희 24,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